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 12월 목요일입니다. 자, 그 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참 시청률이 올라가고 또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진짜 참 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참 너무 많은 분들이 저 목 아프다고 도라지도 보내주시고 참 뭐 정이 아니겠습니까? 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또 저를 온 지방 단체에서 초청을 해주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 초청해 주면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초청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륨저 밴드 이제 연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저 밴드 오늘 중간선을 하겠는데요. 볼륨저 밴드가 왜 이렇게 기냐? 여러분, 볼륨저 밴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길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는데요. 자, 일단 그 보조지표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합성지표까지 갈 생각입니다. 합성지표라는 게 이제 보조지표는, 여러분 아다시피 보조지표는 거래 보조지표가 있고요. 거래량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여러분 아직 지수 보조지표가 있어요. 지수 보조지표. 거래량 보조지표가 있고 지수 거래량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심리적 보조지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보조지표, 지수 보조지표, 심리적 보조지표 이렇게 있고요. 이 보조지표 중에 보조주지표가 있습니다. 보조주지표가 있고요. 보조주지표가 있고 보조지표에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보조지표에 보조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거래량, 지수보조, 심리보조 이렇게 이제 나눠준대요. 이제 보조지표, 이제 지금 주지표를 주로 합니다. 주지표는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MACD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스알 했죠. 윌리엄스알하고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볼륨저 밴드 이런데 이 주지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지표를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보조지표에 보조지표를 함께 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한테 파라볼릭입니다. 파라볼릭은 보조지표의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의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라볼릭을 캔들 차트 밑에 쓰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아마 여도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라볼릭은 원래 보조지표 밑에 받쳐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하는데 이 주지표하고 보조지표 이제 제가 이제 어른분이 이렇게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쉽게 보는 법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쉽게 이제 일단 드리고 볼륨저 밴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랑 여러분 이제 이 사생 결단식입니다. 이제 보조지표 중에 특히 주지표죠. 주지표들 보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이제 캔들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있겠죠. 이제 보조지표 밑에 넣습니다. 이렇게 화면창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보조지표 넣는 창에 이제 라인이 한 개 있느냐, 아니면 라인이 두 개냐, 아니면 라인이 세 개냐 따라서 보는 습관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라인이 한 개밖에 없다. 라인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이 주식은 극단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MACD죠. 이건 어떻게? 꼭지하고 바닥밖에 못 찾습니다. 꼭지하고 바닥밖에 못 찾아요.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되고 그 대신 이제 이게 이제 첫째 라인 한 개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에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고점 저점은 굉장히 잘 잡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조지표 무슨 보조지표든지 어떻게 해요? 라인이 하나밖에 없다. 그게 중간 라인이죠. 중간 라인이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꼭지와 저점 잡는 극단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 이런 것들은요, 박스권 매매에 굉장히 강합니다. 박스권 매매에. 라인 두 개짜리는 박스권 매매에 굉장히 강합니다. 박스권 매매. 그리고 라인이 세 개짜리인 것들. 라인 3개짜리인 것들은요, 추세 매매에 강합니다. 추세 매매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밑에 라인이 몇 개냐 따라서 대충 보시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래 보시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볼륨저 밴드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세상이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이 남의 말을 굉장히 잘하게 합니다. 남의 말 하는데 그런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한 번 샀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량주를 한 번 샀던 사람들. 삼성전자를 한 번 딱 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게 되더라 이거야. 그 제가 여러분 했죠. 주식도 길다리기 나름이다. 내가 내 계좌를 뒤져보면 전부 시커먼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을 코스닥인 줄 알고 잡준 줄 알면서 그런 종목을 또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면 자꾸 밟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제가 이제 우량주를 부르짖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8시, 아침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서울경기TV에서 프리핑 하죠. 거기에 내가 뭡니까? 계속 1등 주식만 하자. 1등 주식만 하자. 1등 주식 하면 1등 주식 외에 놓고 내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1등 주식 하세요. 자, 오늘 이제 볼륨저 밴드인데요. 볼륨저 밴드 이제 오늘 중간선을 하겠습니다. 자, 볼륨은 이제 중간선입니다. 중간선을 하는데요.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자, 볼륨저 밴드가 중간선이, 자, 볼륨저 밴드 중간선이 21일평입니다. 21일평이에요. 그러면 이 볼륨저 밴드 중간선이 21일평하고 같았냐, 아니냐, 이걸 또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수치는 같아요. 절대 수치는 같지만 보는 방법은 틀립니다. 틀려요. 틀린단 말이에요. 절대 수치는 같아요. 절대 수치는. 자, 절대 수치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주가 21일평 매매거든요. 종합주가 21일평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21일평이 꺾이면 매도. 자, 한번 볼게요. 절대 수치. 큰 매매는 21일평이 가능합니다. 큰 매매는. 자, 여기 매도 21일평 매수, 손절매, 매수, 여기 매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여기 손절매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21일평. 그러니까 큰 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 21일평 매매로. 21일평으로 큰 거는 먹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21일평으로 어떻게 해요? 작은 거는 다 놓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21일평을 매매하면 저점에서 특히 변곡점에서 떨어지다가 올라오는 변곡점에서 바닥에서 주가가 어떻게 20% 상승하는 게 사실입니다. 20%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20% 상승하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 후에 어떻게 손절매 해야 되냐? 손절을 못 해. 그게 21일평의 결함이죠. 그러니까 21일평 매매하는 사람들이요. 강세장에는 될 것 같죠. 약세장에는 21일평 매매한다. 그거는 전멸 나옵니다. 계속 터집니다. 무조건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볼륨저 밴드를 쓰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이 이제 많이 전화가 왔어요. 그 사이 볼륨저 밴드 책 보니까 엉터리더라. 엉터리죠. 왜? 볼륨저 밴드 거기 책 이론에 맞는 것만 딱딱 끼우니까 틀린데 청송님 강의 듣고 어떻게 볼륨저 밴드가 새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볼륨저 밴드 못 온다. 근데 절대 21일평하고 같으냐? 안 같죠. 왜 안 같습니까? 볼륨저 밴드, 볼 뜻이 뭡니까? 볼륨저 밴드. 우리나라 말하면 한계치 가두리라 이렇게 보면 되죠. 볼륨저 밴드란 말이 한계치 가두리다. 뛰어봐야 뭐란 말입니까?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거죠. 거기 핵심에 21일평을 갖고 하는 거죠. 자, 볼륨저 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볼륨저 밴드가 이렇게, 자, 21일평이 이렇게 있습니다. 20, 볼륨저 밴드 중간선이라 합시다. 그러면 캔들이 크게 3개, 6개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락, 이렇게. 캔들만 어떻게 해요? 캔들만 6개의 경우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1일평만 보면 이걸 돼요. 볼륨저 밴드에 여러분 내가 뭐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볼륨저 밴드 소위 말하는 뭡니까? 밴드의 어떻게 해요? 밴드의 응축과 어떻게 확장이죠, 확장. 응축과 확장이 뭐를 말합니까? 응축과 밴드의 확장, 응축. 주가 상승의 어떻게 해요? 강도를 말하는 거죠. 주가 상승의 강도를 말합니다. 응축과 확증을. 그러면 결론은 이 캔들 하나에 몇 개의 전제가 있습니까? 3개의 전제가 있겠죠. 뭡니까?
밴드의 어떻게 해요? 밴드가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경우, 횡보 경우, 상승의 경우가 있겠죠. 이 한 개당 세 개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어때요? 하락과 횡보와 상승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볼륨저 밴드를 갖다 놓고 밑에 거리랑 띄우는 친구들이 여러분 교보문고 책들 한번 가보십시오. 볼륨저 밴드를 설명하면서 밑에 거리량을 띄워놓는 그 책들은 다 무효입니다. 왜 무효입니까? 밴드의 응축 자체가 뭡니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참. 결론은 뭡니까? 그 친구가 볼륨저 밴드 맞는 거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잘못. 거래량의 응축이 뭡니까? 거래량의 응축이. 거래량의 응축과 늘어남이 뭡니까? 활동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뭡니까? 6개의 3가지 전제입니다. 6가지. 그럼 총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6개니까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18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륨 18개의 경우의 수가 이 중심선에 21일평에서는 21일평 매매를 보면 단순하게 21일평 상승하면서 사고 하락하면서 사고 그 다음 21일평 상승할 때 사고 하락할 때 파는 이것밖에 없는데 볼륨저 밴드는 어떻게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요? 18개의 경우 수가 있다. 18개. 18개의 경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한번 볼까요? 자, 볼륨저 밴드 한번 볼게요. 자, 볼륨저 밴드입니다. 볼륨저 밴드가 일단은 좁아지면 빠져봐야 어떻게 2, 3%예요. 좁아지면. 좁아지는 게 2, 3%단 말이에요. 좁아지면.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볼륨저 밴드가. 단 걱정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볼륨저 밴드가 3개 다가 매직 바꿔주세요. 이 3개 다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좁아질 때는 위험합니다. 왜? 좁아진다는 게 뭡니까? 활동력이 적은데 주가가 빠진다. 주가가 빠질 때 활동력이 적다는 말은 뭡니까? 사자가 별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맞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 좁아진다. 탄력밖에 떨어지는 거예요. 탄력밖에. 주가가 뜨는데 넓어진다. 이거 많이 못 떠요. 좁아지면 많이 떠버린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가 좁아질 때는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왜? 좁아질 때는 한쪽 방향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빼놓고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빼놓고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좁아지면. 볼륨저 밴드가 좁아진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몇 가지입니까? 좁아지는 경우 몇 가지? 6가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단 어떻게 해요? 단타 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는 종목은 단타를 치면 안 됩니다. 왜? 볼륨저 밴드가 좁아진다는 것은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볼륨저 밴드 좁아지는 것은 별 필요 없다. 자, 한번 종목들을 조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L제당 볼게요. 자, 볼륨저가 좁아지죠? 좁아져요. 좁아지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걸리면 매도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여보세요. 좁아졌을 때는 일단 걸리면 때려야 된다고. 좁아졌다가 넓어질 때는 놔두지만 좁아지면 일단 매도를 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파트입니다.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고점에 다닌다. 일단 매도를 치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다닌다고 매도 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볼륨저 밴드가 다닌다고 매도 치는 게 아니에요. 볼륨저 밴드가 좁아져. 여러분 실제로 볼륨저 밴드요. 다이면 급등하는 수도 있다고요. 야, 데이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데이터 볼게요. 자, 볼륨저 밴드의 자, 한번 볼게요. 볼륨저 밴드. 이 데이터입니다. 자, 상량 돌파 종목 한번 보세요. 상량 돌파 종목. 오늘 장이 그래도 안 좋은데 상량 돌파 종목이 뜬단 말이에요. NHN 같은 거, 위메드 게임은 니정강이 뜬단 말이에요. 상량 돌파 종목. 그러니까 볼륨저 중심선을 상량 돌파하는 거죠. 자, 결론은 뭡니까? 양문이라 해야 되는 거죠, 양문.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를 관통할 때 좁아질 때보다는 결론은 뭡니까? 자, 반대로 좁아진다.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넓어지면
양운이면 추격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음봉이면 추격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위쪽으로 걸리면 추격이지만 하루는 더 지켜볼 수가 있겠죠. 밑에 있으면.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는 위에 있으면 하루를 지켜볼 수 있지만 밑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격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하향 이탈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존 하향 이탈.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볼륨저 밴드를 하향 이탈한다. 오늘 통계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가 전 종목을 통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를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이걸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거다.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거죠. 볼륨저 밴드. 늘어나는 것, 줄어드는 것. 몇 종류 있다고? 요거 6종류, 요거 6종류다. 그러면 볼륨저 밴드가 횡보할 때가 이제 고민이죠. 횡보할 때. 볼륨저 밴드가 횡보할 때가 문제입니다. 횡보할 때. 이 횡보할 때는요. 자, 이 횡보할 때가 골치 아픈데 이 볼륨저 밴드가 횡보할 때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볼륨저 밴드가 횡보할 때 있잖아요. 횡보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 볼륨저 밴드가 횡보할 때는 이 앞쪽 볼륨저 밴드를 봐야 돼요. 앞쪽 볼륨저 밴드가 좁아서 횡보냐, 넓어서 횡보냐, 똑같은 횡보냐 나옵니다. 그러면 넓어서 A, 똑같아서 B, 좁아서 C입니다. 좁아서 C. 넓어서 좁아졌다. 이 주식은 뭡니까? 여기는 활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줄어드는 거지. 줄어들면 주식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A는 안 돼, A. 영양가 좀 있는겨? 들어보이. 오늘 처음 오셨어요? 들어보이. 영양가 있는겨? 저 인물 괜찮게 생겼죠? 사모님, 저하고 비슷하네요. 머리 크기가. 어? 머리 큰 사람이 등겨만은 그 뒤에 오늘 빈손으로 안 왔네. 아이고 미안하게. 뭐 그냥 오늘 내가 초보자 왕초보 돈 많은 사람 하나 소개했는데 안 왔네. 그래요. 빨리 전화해 그만. 조금 전에 해서 먼저 다 사기 한번 그럴게요. 4시 15분까지 오라고. 계속 오늘 길게 하니까 지금 와도 대강 2시간 해요. 어.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횡보 때는 그 앞에 걸 봐야 된다. 앞에를. 앞에 거를. 앞에 거를 봐야 돼. 횡보 때는. 횡보 때는 앞에 걸 봐야 된다고. 앞에 걸. 앞에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좁아졌는지 횡보인지 했냐. 횡보는 뭡니까? 횡보는. 횡보는 아직까지 크게 있다 없다. 변동성이 크게 없어요. 횡보는 어떻게 좁아졌다가 늘어다. 횡보하는 건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걸 사야 되겠죠. 좁아졌다가 넓어졌다는 말은 활동성이 없다가 서서 활동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때 캔들 차트가 양운을 치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추격 어떻게 해요? 매수 들어가고 하방 이탈은 어떻게 됩니까? 추격 어떻게 매도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좀 쉽습니까? 이래가지고 눈에 팍 보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는 밴드입니다. 밴드. 이 밴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뭐 위에 다이면 팔아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위에 다이었어요. 그럼 다이면 팔아요? 팔고 나고 이만 또 푼단 말이에요. 어? 위에 다이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밴드를 봐야 되는 거죠. 밴드. 밴드의 상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21일평하고 볼륨저 밴드 이 중심선하고 단 절대적은 똑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1일평입니다. 볼륨저 밴드 중심선입니다. 절대적으로는 똑같아요. 절대적으로는. 왜? 21일평이 볼륨저 중심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약이 있어요. 강점, 장점. 21일평의 약점이 뭡니까? 21의 약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21일평이 상승할 때 상승에 뭐랍니까? 강도를 모르는 거예요. 강도. 21일평이 상승할 때 강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1일평이 어떻게? 21일평에 뭡니까? 상승할 때 어떻게 해요? 뭐고? 거래량을 몰라요. 거래량. 무슨 거래량? 순수 매수 거래량. 순수 매수 거래량이 뭡니까? 매도가에 어떻게 체결되는 걸. 이 거래량을 몰라요. 21일평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일평 자체 뭡니까? 21일평 갖고 하면 속임수를 몰라요. 속임수. 그런데 볼륨저 밴드는 어떻게 속임수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왜? 볼륨저 밴드가 상승에 넓어졌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임수를 잡아가 그때 추가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는 건데 21평면 넣어야 됩니까? 일당 21평 하방 음봉으로 넣으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매도차라고 한단 말이에요. 매도차라고. 그거 안 맞죠?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가 여러분 같은 절대적인 거는 같지만 상대적인 내용은 굉장히 틀린 거죠. 또 하나 뭡니까? 21평은 거리량 모르고 강도, 쏘김수를 모른다죠. 그 다음에 뭡니까? 21평은 단기 추세를 보죠. 근데 볼륨저 밴드는 어떻게? 단기부터 시작해가 중기, 장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볼 수 있습니까? 볼륨저 밴드가 일정한 세선이 상향이다. 추세가 가는 거죠. 그 추세가 세게 간다. 하락에. 그 21평 갖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21평 갖고는. 어느 날 같이 꺾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21평하고 크게 네 가지의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틀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볼륨저 밴드 책이 얼마치 멍터입니까?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를 떼어놓고 볼륨저 밴드를 떼어놓고 거래량을 밑에 넣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볼륨저 밴드 자체가 뭡니까? 볼륨저 밴드가 좁아져 넓어지는 이 자리가 뭡니까? 거래가 많은 자리죠. 볼륨저 밴드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 자리가 거래가 적어요, 많아요? 막은 자리죠. 볼륨저 밴드가 거래량을 뭡니까? 거래량하고 이동평균 복합지표죠. 주지표죠, 주지표. 그래서 볼륨저 밴드를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깊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보조지표는 1시간이나 2시간 넘으면 끝나지만 MAC나 볼륨저 밴드 그리고 어떻게 스토캐스틱 RSI 이런 지표들은요. 잘못 배우면 독이 된단 말이에요. 독이 된다고. 잘못 배우면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볼륨저 지표나 MACD나 공부를요. 여러분 이동평균도 내가 새로 할 건데 공부를 확실히 하려건 하고 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공부를 확실히 하려건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만 사세요. 안 그러면 삼성전자만 사고 팔고 하든지. 그거 하세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장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코스닥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안 하면 코스닥이 뜹니까, 안 뜹니까? 떠요, 안 떠요? 벌썩벌썩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한두 개는 있어도 이거 안 뜹니다. 안 떠요. 절대 어떻게 뜹니까? 어떻게 뜨느냐고요. 코스피가 먼저 땡겨야 이게 좀 추가적으로 뜰 수가 있지. 이거 안 뜨면 이거 못 뜬단 말이에요. 자, 코스피가 안 뜨면 못 뜹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플러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한 40% 정도 된다고요. 이걸 100%로 잡았을 때. 삼성전자 합쳐가지고 한 40% 돼요. 40%. 40% 된다고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상승하지 않으면 코스피가 뜹니까? 안 뜹니까?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아,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뜨죠? 안 떠요. 그러면 이 40% 중에 25%가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안 뜨면 자, 코스피가 떠요, 안 떠요? 어떤 데 삼성전자 빠지고 코스피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1년 다 합쳐봐야 15일도 안 돼요.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 코스피 10종목 안 사면 여러분 계좌 한번 다 뒤져봅시다. 우리 장고장 다음 주에 다 가졌어. 여러분 60% 50% 물먹은 적은 다 코스닥 종목이죠. 맞는 게 안 맞는 겨?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을 안 사면은 장이 올라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 이걸 뻔히 알면서 왜 이걸 사느냐고. 이거 안 가면 어떻게 가느냐고. 이게 안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왜 갑니까? 왜 가느냐고요. 이게 안 가면 어떻게, 삼성전자가 안 가고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을 안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내년 장이요, 험해요. 내년 장에는요, 여러분이 돈 딱 먹는, 여러분 응간하면 본전했다. 여기 한 20% 손해나는 분은 주식하지 마세요. 내년에 더 깨집니다. 20% 손해는 사람들 주식하지 마세요. 그거 내년에 하지 마세요.
내가 주식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1등 주식만 샀어요. 1등 주식만. 1등 주식 샀어요. 1등. 1등 주식 저번에 설명해 줬는데 한 번 더 해줄래요. 1등 주식이 뭡니까? 1등 주식이. 자, 1등 주식이 뭐예요? 한번 봅시다. 업종에 제일 고가주가 첫째 1등 주죠. 어느 업종이든지 1등 고가주가 1등이란 말이에요. 고가주가. 업종의 고가주. 그 다음에 뭡니까? 업종의 고가주. 그 다음에 뭡니까? 업종에 자본금 제일 큰 주식이 어떻게 1등주예요. 자본금이 제일 큰 주식이 1등이란 말이에요. 고가주 자본금 제일 1등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속된 말로 유명 메이커. 유명 메이커가 제일 업종의 제일 유명 메이커가 뭡니까? 자, 여러분 대림산업이 더 비싸요. 대림산업. 그런데 대림산업을 더 알아줘요. 현대건설을 더 알아줘요. 현대건설 더 알아줘요. 대림산업 더 알아줘요. 현대건설도 그러면 업종의 유명 메이커 현대건설이란 말이에요. 거의 중복되는 경우지만 틀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등 주식이 고가주 자본금 제일 많은 거 유명 메이커 이 종에 샀어요. 안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 방송 보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잘 팔린다. 삼성이 휴대폰 잘 팔린다. 삼성전자 산락하에 무서워 가지고 뭐 사락합니까? 그 뒤에 부품주 타락하죠. 부품주 갈 것 같아요. 2등 주식 안 갑니다. 업종에 저평가됐으니까 이 종목 사라. 간다? 안 갑니다. 이제는 1등 종목밖에 안 갑니다. 한번 보세요. 내 말 맞나 맞나. 1등 종목 외에는 여러분 하늘 두 쪽 나도 안 갑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때 항상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뭡니까? 1등 주식. 두 번째 뭐 갑니까? 돈 벌러 가면 공부. 공부 중에 꼭 해야 될 게 뭐라고? 일목균형표. 세 번째 뭐라 했죠? 자, 상승할 때는 뭐 먹습니까? 주식으로 돈 먹죠. 하락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공매도 치실래요? 선물 하셔야 됩니다. 선물. 선물도 놓고 할 겁니다. 이거 맞추고. 여러분 1등 주식 하세요. 1등 주식. 공부하세요. 일목균형표 시중책 다 틀리니까 보지 마세요. 다 사기꾼이니까.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선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왜? 주식시장이 공평한 시장이 아닙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제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데 OCI 한번 볼게요. OCI. OCI가 좁아졌다가 넓어지고 있죠. 좁아졌던 21평부터요. 이때 좁아졌다 넓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을.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평으로 보면 21평이 상승도 안 했죠. 그죠? 21평 상승 안 했잖아요. 그럼 21평이 돌 때쯤 되면 주가는 이미 많이 떠 있단 말이야. 그때 이 자리 보세요. 이 자리. 요 딱 있다가 좁아졌다 넓어져. 넓어지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그러니까 좁아졌다가 넓어지면 겐들이 상단이 있다. 주식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때 우량주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량주는 안 망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해가 사면 된다. 왜? 기본적 분석, 그게 실적이 우리 귀에 들어올 때 되면요. 작것들을 다 봐버려요. 하면 주가가 바닥에서 엄청 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술적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목균형표를요. 방송에는 뭐 하지만 여러분 공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목균형표 안 들으면 눈물 계속 흘립니다. 계속 흘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동부하자 보세요. 전형적으로 여기서 자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지죠. 자, 이 여입니다. 넓어졌어요, 안 넓어졌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어질 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수. 계속 넓어지죠? 넓어집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안 가죠? 확실히 안 가면 조정 한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조정 들어왔다가 조정 들어오면 이게 돈단 말이에요. 그때 세 개가 동시에 상승한다. 그때가 본격적인 뭡니까? 밴드. 본격적인 상승이 됩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자, 좁아졌다가 넓어지죠. 21평 관통합니다. 이때 보면 21평이 안 떠요. 근데 붙어가죠. 가요, 안 가요?
늘어나죠. 늘어나면 활동성이 강하다 안 강하다? 강하다. 자, 돌았습니다. 돌기 전에 이때는 C죠. 돌아가 상향으로 가죠. 상향하러 가니까 위로 가요 안 가요? 위로 가는 거예요. 어? 참 은혜됩니다. 휴대폰 좀 끄어. 교양 없이 하여튼 진짜. 하여튼 교양 있다 오늘 뭐 홍삼 사왔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평이 제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때 삼성전자 팔으라 했다가 기다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다. 사야 된다 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사라 했죠.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날이란 말이야. 이날 내가 사라 했어요. 왜 사라? 좁아졌다 넓어지겠더라고. 자, 보세요. 녹화 10일 전에 1, 2, 3, 4, 5, 6, 7, 8, 9, 10 맞아요 안 맞아요? 삼성전자 내가 여러분 10일 전에 앞 방송을 보라고 삼성전자 매수하라 했다고. 매수하러 간 이유가 어디 있나? 밴드가 어떻게 딱 보니까 횡보하다가 넓어질 것 같더라고. 거기다가 여기 어떻게 21평 요날 기준에가 21 한번 볼게요. 앞에 보세요. 앞에 요날 기준에가 21평 딱 되니까 이거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딱 보세요. 요게 21평입니다. 자 여기보다 더 우리 배웠죠? 여기보다 이날 더 높죠? 높으니까 21평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평을 관통할 때 밴드가 넓어지지만 어떻게 21평 상향할 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볼륨저 밴드를 미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뭘 했습니까? 자,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죠? 볼륨저 밴드가 좁아집니다. 볼륨저 밴드가. 응? 자, 볼륨저 밴드가 좁아져요. 볼륨저 밴드가 과장님 이게 안 돼요. 매직 좀 사오세요. 볼륨저 밴드가 어떻게 해요? 자, 볼륨저 밴드가 좁아집니다. 좁아지다 횡보하는 타임에 횡보합니다. 횡보하면 그럼 자, 이거 없어졌죠? 볼륨저 밴드를 여러분 며칠 봅니까? 볼륨저 밴드 이 그래프를 볼륨저 밴드 며칠 봅니까? 20일 봅니다. 20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죠. 볼 좁아졌다가 여기서 20일 보는 거예요. 20일. 이거 볼 필요 있습니까?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볼륨저 밴드가 주 10일 몇입니까? 20일이 표이죠. 결론은 뭡니까? 20일 캔들의 평균 가치와 어떻게 상한가 기준 그게 볼륨저 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21일이 움직일 때 21평 움직이는 거 알 수 있겠죠? 21평의 움직임을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뭡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과거 20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때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20일 상승이죠. 맞아,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때 상승이죠. 그러면 자, 21평이 상승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20일의 신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가면 20일의 저가가 상승. 세 번째가 뭡니까? 고가와 저가 상승이죠.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파스가 뭡니까? 그때 캔들 차트가 21평을 어떻게 21평이 어떻게 관통을 할 때나 위로 올라갈 때 이때는 주식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21평을 관들을 못하고 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요 밑에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21평이 상단이나 하단과 이렇게 상승할 때는 사도 괜찮은데 한 개라도 밴드가 세 개라도 상승하지 않으면 일단은 한번 쉬어줘요. 일단 하루 더 지켜봐야 됩니다. 사모님 어려워요? 어려워요? 방송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21평이 자 한번 보세요. 야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자 한번 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이날 우리가 일단 꺾입니다. 밴드가. 자 20일 보세요. 20일 보니까 이때에 비해서 이게 더 높죠. 이거 이제 떨어질 때는 이거 반대죠. 그러면 여기 이게 높은 게 없어지니까 21평이 꺾여요 안 꺾여요? 꺾이는 찰나에 캔들이 21평 아래에 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때려야 되죠.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이게 퍼지죠. 퍼지는 강도가 크니까 떨어짐이 크다 안 크다? 크다. 내가 이날 여러분 방송했습니다. 이때 21평 주가 끝났다고요. 주가 끝났다고. 이래가 7월 28일인가 그래요. 이거 볼 것 없어요. 이거.
7월 28일 맞아요. 왜? 이때 이미 이게 없어지면, 높은 게 없어지면 21평이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21평 밑에 있을 때 꺾인단 말이에요. 그때 꺾이는 타임에 어때요? 겐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밴드 밑에 있더라고. 밑에 있으면 떡 보니까 좁아졌다. 갑자기 팍 퍼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 다음 또 강의 이날 했어요. 이날 뭐 했습니까? 201 2평 강의했어요. 201평 강의하면서 안 된다. 막 갖다 키는 거예요. 그때 뭐 조정받고 반등한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볼륨점인데 중간선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중간선을 움직일 때 봐야 되는 거죠. 중간선이 움직이는 타임이 어떻게 해요? 신고가나 신저가 아니면 뒤에 쪽이 신고가나 신저가 어떻게 두 개 다 신고가나 두 개 다 신저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두 개 다 신고가 신저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죠. 저가도 경신하면서 고가도 경신한다. 이럴 때는 음봉이라도 계속 어떻게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공격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밴드는 21평을 주의로 해서 결론은 뭡니까? 21평이 상승과 하락은 볼 수 있어요. 21평. 그 대신 뭡니까? 밴드는 뭡니까? 상승의 강도 어떻게 세력, 파워,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륨저 밴드를 미세하고 제가 볼륨저 밴드에 지루하지만 계속 강의를 깊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제 1시간만 하면 볼륨저 밴드가 끝이 납니다. 하단만 하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볼륨저 밴드는요, 자기가 진실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하시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단순하게 하세요. 하시려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볼륨저 밴드가 상단에 닿았을 때 팔고 나면 어떻게 폭등한다는 사실이고 하단에 닿았을 때 샀으면 폭락한다. 이거를 어떻게 21평과 밴드의 양융을 보지 않으면 기존의 책들로 보면은 여러분이 팔고 어떻게 급등하고 사고 급락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안 맞고 지 볼륨저 책 샀던 사람 어떻게 옷에 어떻게 강연이 안 해요 하면 두드러 맞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재밌죠? 그래서 중간선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간선을 정리하면 자, 제가 여러분 볼륨저 밴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밴드의 응축이라고 했어요. 응축. 21평을 특히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볼 때 밴드의 응축을 제일 많이 봐야 돼요. 밴드의 응축. 특히 이 중심선은 밴드의 응축을 많이 봐요. 두 번째 뭐 봐야 됩니까? 21평이 어떻게 하락 시점과 상승 시점을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상승 시점과 하락 시점. 이걸 모르면 무효예요. 상승 시점과 하락 시점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제가 뭐 또 한 게 뭐죠? 뭡니까? 밴드가 21평 언저리에서 어떻게 색깔이 몇 편이다. 겐들의 색깔. 겐들의 색깔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겐들의 색깔이. 겐들의 색깔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겐들의 색깔이. 겐들의 색깔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왜? 겐들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가 뭡니까? 21평 걸렸을 때 겐들이 어떻게 5일 2평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5일 2평의 영향. 겐들이 이런 겐들 있죠. 이런 겐들. 1, 2, 3, 4, 5. 5일 2평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이 겐들로 인하여 5일 2평, 21평 아래로 뭐가 난다고? 데드크로스가 난다는 거죠. 데드크로스가 난다는 거죠. 어따 한번 설명을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지금 평평하죠? 20개 평평합니다. 평평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제 평평하죠? 평평하니까 일단은 뭡니까? 뛰어봐야 얼마입니까? 1900 얼마? 뛰어봐야 1940,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20개 한번 봅시다. 20개. 자, 20개를 한번 봐요. 자, 20개 한번 봐요.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20개. 종합주가지수 20개를 한번 봐요. 20개입니다. 지금 21평이 상승해요. 21평이 상승하는데 D선이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D선이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는 말은 주가가 위에 친다. 뒤선이 따라가야 된다겠죠. 따라가거나 아니면 퍼지거나 활동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미세하게 거리는 많지만 활동성이 크게 있다 없다. 없다. 위에는 좀 있지만 사고 별로 없단 말이야. 결론은 뭡니까? 뛰어봐야 상승을 하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자 여기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2주 동안 어떻게 해요? 치고 가야 돼. 2주 동안 치고 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20일 이평이 높은 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은 주가 급락 급등 없다고 방어한단 말이야. 1850에서. 왜? 20일 이평이 상승하기 때문에. 밴드도 뭐 좁지는 않단 말이야.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도지형에서 거래가 줄어들어요. 거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밴드가 어떻게 돼요? 수축돼 버리죠. 수축. 좁아집니다. 좁아진 상태에서 만약에 20일 내로 주가가 어떻게 거기 있으면 그 다음부터 됩니까? 높은 게 날아가죠.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대 음봉을 관통한다. 아까 내었죠? 20일 이평을 음봉으로 간다. 추격 어떻게? 매도를 하라 했죠. 그래서 이거요. 밴드요. 엉터리를 하면 안 됩니다. 밴드 엉터리를 하면 안 돼요. 밴드를 엉터리를 하면 진짜 엉터리 돼버립니다. 밴드를 엉터리 하면 진짜 엉터리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 있잖아요. 큰 급락 안 나옵니다. 극한다고 어떻게 큰 급등 안 나와요. 큰 급락 급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여러분 주식 최근에 오늘 목요일인데 이번 주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많이 상승했다고 온 전문가들 다 간다고 쇼 했어요. 내가 뭐 갑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김장당가가 동네 나누라 했잖아요. 왜? 이게 볼륨적 밴드에서 나온 거예요. 뜰라크면 왜 떠야 됩니까? 밴드가 여기서 좁아져가 넓어졌는데 못 떴죠. 어떻게 돼요? 줄었다가 어떻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밴드가 줄어들다가 안 늘어나면 주식은 절대 못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밴드를 보면 주가가 언제 뜰지 안 뜰지를 딱 보입니다. 그리고 밴드 어떻게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투매냐 아니냐를 내가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상승하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식의 상승에 누가 긴급하게 사든지 누가 어떻게 투매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투매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투매가 안 나오고 지금 누가 어떻게 이 자리에 살살 주가가 어떻게 떠도 어떻게 누가 때려버리죠? 결론은 뭡니까? 주식은 상대의 눈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오늘 여러분 지난달에 선물 만기 날 옵션 만기 날 공매도 허락해가지고 개인들 장일이 전사했습니다. 예, 오늘 선물 옵션 만기 같은 날 개인들 어제 어떻게 선물 1조 걸었어. 1조. 갖고 있었으면 빠지니까 쫄아가 팔아가지고 팔고 다 와버렸어요. 오늘 한강 여기 말 갑니다. 소주 마시러. 오늘 또 1,000억 털렸어요. 1,000억. 장일이 털렸어요. 이거 뭡니까? 야, 이 그런 것 좀 떠들어라. 노니까 서민들이 어느 사람인지 모르면서 서민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투매 나오는 자리. 어떤 투매? 투매 나와가지고 볼륨이 큰 자리.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그런 자리에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 투매가 안 나오면 안 된다. 그 투매 제가 뭐죠? 세 번째 뭡니까? 겐들의 색깔. 무슨 색깔? 겐들이 바닥에서 검은 색깔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이때가 투매가 나오는 거죠. 이때. 그 반면에 꼭지에서 검은 봉 나오면 뭡니까? 이건 어떻게? 매도를 했는 거단 말이에요. 응?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또 한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좀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거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이거 하다가 잘려도 괜찮습니다. 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안 하니까 여러분을 떠난다는 게 너무 서글퍼요. 그렇지만 여기 하면은 저는 끝까지 할 말 다 해버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밀어주시고 여러분의 성원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많은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시고 또
마음은 가볍게 머리는 가볍게 손은 무겁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 전하고 오늘 공부 볼륨조 밴더 중심선 20선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님 감사합니다.